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벅스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산업전쟁의 핵심 자원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세 전쟁이 지금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중국의 상호 간세 125%, 펜타닐 간세 20%를 더해서 총 145%의 간세를 매겼습니다. 중국은 125%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히토류 수출 금지 등으로 맞서는 등 미국의 압박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엔 중국은 자국 항공사의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항공기 인도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미국의 압박에 맞서서 다른 국가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좀 느긋해 보이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조급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요즘 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이 어디로 가 있느냐? 지금 중국 코트에 가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 싸움에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되게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토류 부분이거든요. 히토류가 우리 중국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오늘 잠시나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요. 미국에서 막 관세를 막 매기고 막 그러니까 수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중국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어. 라면서 트럼프 관세에 막불을 놨습니다. 히토류는 무엇이냐? 그러면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의 필수 자원입니다. 총 17가지 원소가 포함되면서요. 네오디뮴이라는 원소는 전기차 모터에, 디스프로슘은 미사일 유도 장치에, 란타늄은 카메라 렌즈, 광학 기술 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히토류 없이는 현대 산업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자원은 21세기 기술 전쟁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이 자원은 매우 귀중합니다. 근데 이렇게 귀중한 자원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자원이 완전히 이 기술전쟁의 석유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자원이 중국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중국이 대부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히토류 수출 중단을 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도체 등 해서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비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좀 비축을 좀 해놨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국은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3개월치만 지금 남았다고 합니다. 3개월치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미국은 히토류 수출 중단을 중국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르고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은 또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을 키워왔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자립 전략을 어느 정도 자립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버틸 수 있다.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버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3개월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러면은 한국은 정말 아주 큰일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이 필요한 자석을 2-3개월 분량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등 생산 중단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로 글로벌 차 생산 중단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 차 생산뿐만 아니라 의료 부분도 이 히토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도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에 만약에 중국의 히토류 자석에 대한 그런 수출 통제가 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차질을 겪는다라고 하네요. 근데 중국이 얼마만큼 히토류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가공의 8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죠. 근데 대체 국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호주, 브라질도 채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까지 히토류 채굴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대체를 하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중국만큼 생산해내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여건상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간세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히토류로 가지고 맞불을 놓는다 그러면은 미국만 치명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싸움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히토류 외교 카드를 처음 사용한 것은요.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였다고 합니다. 센카쿠 열도 갈등이라고 중화권으로 할산되고 있다라고 한 게 2010년 9월 11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센카쿠 열도가 여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영유권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아니야 우리는 여기까지가 중국 영유권이야 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막 서로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막 그럴 때 외교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일본이 이제 막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 너네 나라에 히토류 수출 안 하겠어 라고 외교 카드로 처음 꺼낸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이후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여기에서 자주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중국이 자꾸 서해 쪽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부딪힐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서해와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7일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납부한 데 이어 8일에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고 합니다. 이 EEZ 침범을 이유로 타이완 어선을 납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갈등 양상이 중화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자,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하필 이때 좀 약간 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봤는데요. 뭐가 나왔냐면 일본에서 사육하고 있던 그 판다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판다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일본에서 사육 중이던 판다 한 마리가 죽으니까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숨시선은 오가사와라 제도 북쪽 백사 해리 이즈제도 서북방 4호 해리 지점에 일본 EEZ에서 조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척의 타이완 어선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센카쿠 열도고요. 이게 다오입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곳. 중국 센카쿠 열도 분쟁에 일본에 히토를 안 판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분쟁했을 때, 자, 그때 요 센카쿠 열도 때문에도 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대만, 브루나이, 필리핀하고 싸우고 있는 곳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대만하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하고 또 서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스프레틀리 군도
난사 군도라고 하기도 하고 스프레틀리 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서로들 분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자꾸 충돌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센카쿠 열도 다오위다오인 곳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분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위쪽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위로 가는 북극 항로를 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경유해서 가는 북극 항로, 그 경로를 이제 열어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여기에 영유권 다툼도 크고 서로 분쟁도 크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미국이 전 세계를 거의 막 휩쓸고 돌아다닐 때 그때 미국이 일본에게 야 너네 항복해 좀 제발 좀 항복해. 아니 너네 군인들 계속 죽고 자국민들 계속 죽어 나가는데 항복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설득하려고 해도 일본은 절대로 항복을 끝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본은 항복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중국에서 야 히토류 수출 안 해 그랬더니 바로 깨갱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 중국이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때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2010년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카쿠 열도 분쟁이 그렇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곧 조만간 휴전을 할 텐데 휴전하고 나면 우크라이나 거기에 히토류 그거를 좀 개발하고 생산해가지고 하면은 중국에서 수출 안 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좀 우리가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히토류를 봤더니 상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좀 우세하냐면 우크라이나 히토류가 생각보다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우크라이나 히토류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전 협상 카드된 우크라이나 강물 자원, 자, 히토류 매장량이 가대평가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요. 미국에도 이 갈륨이랑 게르마늄에 대한 매장량은 미국에도 많대요.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 게르마늄의 매장량이 8,600톤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거의 3,870톤, 45%가 미국에 매장되어 있고 중국에는 3,500톤의 게르마늄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1984년부터 이 물질을 전략 자원으로 분류해서 비축해왔고 최근엔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히토류가 있는 국가, 매장량이 많은 국가, 그러면은 중국이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실 텐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래도 11.54%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생산량이 국가별 히토류 생산량이 중국이 69.23%, 미국이 11.54%에서 미국도 히토류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우리나라에는 석유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히토류를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체 국가를 아직까지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래서 자 미중의 히토류 자원 정제, 한국은 무사한가? 자 히토류 원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히토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히토류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히토류 원석 여러분들은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정말 자세히 봤네요. 자, 이 히토류가 보면 중국 세계 매장량 점유율 49%가 중국이 차지하고 생산량
생산량 점유율은 69%가 중국이 또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가쿠섬 분쟁 다시 수출 금지로 일본을 무릎 꿇게 한 바로 그 원석이 히토류다. 근데 뜻밖의 의외의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이 히토류 매장이 세계 최대일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북한의 영토 80%가 유용 강물이 묻혀져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그냥 캐기만 하면 된답니다. 막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고 북한은 그냥 겉에서 그냥 살짝만 캐도 막 아주 어렵지 않게 생산을 해낼 수 있다고 해요. 자, 북한에 방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히토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2019년 1월 19일 북한 웹사이트 메하리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의 세계적인 지질학자의 조사를 통해서이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세계적인 지질학자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2억 1,6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되었는데, 자, 이때 당시 세계 히토류 소비량이 14만 톤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양이다. 굉장히 많은 거죠. 히토류 세계 소비량이 14만 톤 정도인데, 근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게 2억 1,600만 톤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강물로만 60억 6,497만 톤. 자, 그래서 북한은 영토의 거의 80% 수백 종의 유용한 강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의 보물고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여기 보면 80%가 유용한 지하 자원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북한만큼 금속과 비금속 강물, 석탄을 비롯하여 지하 자원이 대단히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북한에는 자철강, 갈철강 등 철강성 매장량이 수십억 톤을 헤아리고 그리고 이게 생산해내는데 쉬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표층 가까이에 분포되어 캐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석탄 자원도 곳곳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경제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생산을 할 수 있는 히토류가 거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이 자기네도 히토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수출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미국을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은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 여러 나라 국가들을 알아보고 했겠죠. 근데 특히 이제 러시아와도 히토류를 개발하자라고 한다고 협상을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미국도 미국 히토류 없으면 어떡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12%를 미국도 채굴은 하고 있어요. 채굴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실질적인 전략 물자로 전환하는 기술이 문제인데요. 이 기술은 히토류 원강을 분리 정제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 프랑스, 인도, 베트남 등 소수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가 봐요.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 정제를 맡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정제의 약 85%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히토류 채굴과 정제가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도 자국에서 채굴한 히토류의 3분의 2 가량을 중국으로 보내가지고요. 가공 후 다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날 뭐라고 하냐면 이번 휴가는 북한으로? 그래서 왜 갑자기 트럼프가 그 김정은에 대해서 그 친구 되게 똘똘하고 천재적이고 막 이렇게 막 좋게 얘기하는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특히 이제 강간과 그다음 미지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물 자원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였으면 통일이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북한 히토류 최대 부국 중 하나라는 점. 인접국인 중국을 잠재적 수요자로 삼아 17개 히토류를 최대 2천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외국 업체들과 히토류 채굴 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그 외국 기업들이 뭐냐 이렇게 채굴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업체, 90%가 중국 업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자원 패권을 쥐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하지만 또 정제하고 분리하는 기술은 중국이 거의 당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원 패권을 그런 아주 커다란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에서요. 제가 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아직은 중국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자, 중국 의존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자 해서 정부와 삼성, LG, SK도 수입 다변화에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채상성이 떨어지는 히토류 생산 때문에 중국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 광물 탈중국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 중국산 의존도가 6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 히토류 수입 3년 새에 3배나 폭증을 했다고 해요. 자, 강물 수요의 95%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미국도 옛날에 비하면 많은 양의 히토류를 비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의 수요, 전쟁 날 수 있다. 그러면은 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텐데 군의 수요를 충족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느긋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본을 무릎 꿇게 한 히토류, 불붙은 자원 전쟁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둘러서 대책 없이 트럼프가 맞짱을 뜬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미국이 좀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에 여기가 뭐냐면 사막이거든요. 사막. 여기 위치가 여러분들 또 하나 놀라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캘리포니아 북부 모하비 사막입니다. 모하비 사막. 캘리포니아 북부 모하비 사막. 모하비 사막이 보이시죠? 여기 히토류가 엄청나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히토류 매장량이 무려 2천만 톤. 2천만 톤이 묻혀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데 이 양이 얼마냐 하면 중국의 2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오염도 많이 되고 힘들고 그냥 중국에서 그냥 싸게 값싸게 그냥 수입해. 그래서 기술 발전도 못 해왔고 지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미국 히토류 자립화 가속화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채굴하고 가공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15%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개월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은 속사정을 따져봤더니 만약에 이게 군사시설까지 간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우리 수출 안 해. 그러면은 완전히 깨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